안녕하십니까. 올해 2학년 문학을 맡게 된 국어과 시민보라고 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온라인 수업을 하게 돼서 조금 안타까운 면도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꼭 이 수업 온라인으로 개학을 하는 것이지만 놓치지 말고 끝까지 열심히 수업을 해서 문학에서 좋은 결과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문학, 2학년 문학 온라인에서 어떻게 수업을 할 것인가부터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죠. 온라인 수업은 이렇게 구성을 해봤습니다. 한 차시 수업은 총 3강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 강좌에서는 선생님이 교과서에 실려있는 작품을 설명할 겁니다. 작품을 설명하고, 그다음 두 번째 강좌에서는 이 작품에 대한 여러분들 그 학습 활동을 할 것이고요. 세 번째 강의에서는 이 본편 작품과 연관성이 있는 본문과 연관성 있는 또 다른 작품에 대해서 더 읽어보기 작품을 제시를 하고 여기에 대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틀거리로 진행이 될 거고요. 작품에 따라서는 또는 단원에 따라서는 이 틀거리에 조금 벗어날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수업을 구성해서 온라인에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꼭 지켜주셔야 할 것은 첫 번째로 이렇게 수업을 듣고요. 수업 중에 교과서에 선생님이 필기도 하라고 이야기할 것이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이제 보조적으로 사용을 하는 교과서 이외에 학습지도 거기 이제 강의에 첨부를 해둘 건데요. 그 학습지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선생님이 판서나 또는 제시하는 자료들을 필기를 하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그 필기 자료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두 번째 강좌에서 하는 이건 이제 교과서 학습 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교과서 학습 활동에서 하는 여러 가지 어떤 활동들, 그것에 대한 어떤 결과물을 꼭 그 수업 이후에 사진을 찍어서, 여러분들 우리 학교 그 꿈마당 있죠? 그 꿈마당에 과제방을 개설을 할 겁니다. 그 개설한 과제방에다가 꼭 올려 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선생님이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들었다는 출결 자료로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이 이야기를 지켜주셔야만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요거 되게 중요한데요. 여러분들 일단 출결은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이 됩니다. 하나는 여러분들이 이 강좌를, 그러니까 이 수업을 들은 그 수업 시간,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접속한 시간부터 종료한 시간까지 그 시간을 따지고요. 30분입니다. 50분 수업 중에 30분.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수업 수강 이력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선생님 방금 이야기한 과제물이거든요. 근데 첫 번째 학습 시간을 여러분들이 이제 계산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 이제 시작한 시간부터 끝난 시간까지인데, 이게 끝나려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반드시 여러분들 오른쪽 상단에 보는 그 학습 종료 버튼을 반드시 눌러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학습 종료 버튼을 반드시 눌러줘야 그 시간이 기록됩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들 접속한 시간과 끝난 시간이 동일하게 된다든가, 아니면 하루 종일 수강 중이라든가 이런 어떤 이상한 사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반드시 학습 종료를 눌러주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리엔테이션은 이 정도로 하고요. 그러면 바로 우리 이제 교과서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과서 내용으로 이제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제 문학 교과서 50쪽을 펴주기 바랍니다. 50쪽. 자, 이번 단원은 대단원이 문학의 수용과 생산이고, 그 중에서 우리는 중단원 1, 문학의 내용과 형식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겁니다. 자, 교과서 51쪽에 있는 본문 내용을 한번 볼까요? 자, 잠깐만 선생님이 중요한 부분만 거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머지 부분도 여러분들이 선생님 언급을 안 하겠지만 꼭 다 읽어보길 바라고요. 자, 중요한 부분만 먼저 좀 짚어볼게요. 문학은 내용과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언어 예술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첫 번째 줄부터 이 단원의 핵심적인 이야기를, 핵심적인 내용을 이야기를 다 했네요. 결국 문학은
여기서도 이제 쌤이 증강음명을 적어놨습니다만은 결국 내용과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문학이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축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바로 내용 요소, 두 번째는 형식 요소입니다. 자, 우리가 한 학기 동안 문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여러분들 문학 공부를 한다라고 했을 때 결국 여러분들 이제 무엇을 공부를 할 것이냐라고 물어보면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무엇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결국 문학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크게 이 두 가지를 공부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 두 가지. 그러면 각각 우리가 여러분들 문학은 크게 네 가지 갈래가 있다라는 거 알고 있죠? 시, 소설, 수필, 극 이렇게 네 가지 갈래가 있는데 그 각 갈래마다 내용 요소와 형식 요소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는 각 그 갈래들의 내용 요소와 형식 요소가 어떤 것들이 있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무엇을 봐야 하는지에 대한 공부를 이제 지금부터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요 바로 뒤에 소단원에 나오는 작품이 바로 뭐냐면 낙화입니다. 낙화, 조지훈의 낙화라는 작품인데 이 작품은 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의 내용 요소, 형식 요소,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또 소설이 있는데 소설 작품이 있는데 그 소설의 내용 요소, 형식 요소 그것들을 이제 잠깐만 간략하게 짚어보고 작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 것인데 일단은 교과서 내용을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교과서 내용을 쌤이 또 좀 언급을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줄입니다. 문학작품의 내용과 형식은 서로 유기적인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인간의 삶과 관련된 주제의식은 작품의 내용으로 구현되고 이 작품의 내용은 문화적 간섭적으로 형성된 문학의 고유의 언어 형식으로 표현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거기에 내용과 형식이라는 말에 표시를 좀 해두길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문학 작품의 내용을 구성하는 요소는 자,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작품을 통해 드러나는 자, 거기에다 밑줄을 좀 칩시다. 주제, 소재, 가치관, 인생관, 사상, 사회적, 역사적 상황. 자, 요런 것들이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주제, 소재, 가치관, 인생관, 사상, 사회적, 역사적 상황. 이런 것들이 내용 요소를 할 수 있고 형식을 구성하는 요소는 그 뒤에 나옵니다. 거기도 표시를 좀 합시다. 갈래, 구성, 문체, 시점, 표현기법, 운율, 어조 이런 것들이 형식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자, 여기까지 표시를 했으면 이제 선생님이 이제 이야기하는 판서 내용을 좀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여러분들 아까 쌤이 이제 문학에 크게 네 가지 갈래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 갈래에 따라서 내용 요소와 형식 요소가 조금씩 다릅니다. 결국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는 우리가 방금 앞에서 교과서에 표시한 내용 요소의 뭐 주제, 소재, 가치관, 인생관 이런 것들 다 똑같은 건데 조금씩 그게 이제 갈래마다 조금씩 다를 수가 있거든요. 먼저 이제 시부터 이야기를 해보자면 시에서 내용 요소라고 할 만한 것은 결국 이제 무엇이냐면 진짜 화자, 그다음에 그 화자가 처한 상황, 그리고 그 화자의 정서, 그리고 태도 같은 겁니다. 이런 게 내용 요소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소설 같은 경우에는요. 소설 같은 경우에는 인물, 그리고 사건, 그 다음에 배경. 이게 결국 뭐가 되냐면 줄거리입니다. 줄거리가 소설의 내용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극갈래는 어떠냐? 극갈래는 소설과 마찬가지예요. 극갈래도 인물, 사건, 배경, 그리고 이것이 만들어내는 줄거리가 바로 내용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수필은 어떠냐? 수필은 이제 작가가 자유롭게 쓴 글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것의 형식적인 내용에 경식 구애받지 않고 작가의 어떤 생각이나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이 만드는 여러 가지 이제 뭐 교훈들, 전달하고자 하는 교훈들 이런 것들이 수필의 내용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여기 형식 요소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볼게요. 형식 요소.
형식 요소. 자, 그러면 C의 형식 요소는 무엇이냐? C의 형식 요소는 운율. 그죠?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표현법들, 그다음에 C의 구조, 시상 전개 방식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형식 요소가 되고, 소설 같은 경우에는 시점, 그죠? 시점. 그다음에 문체, 그다음에 소재 등등등 이런 것들이 형식 요소로 할 수 있습니다. 극갈래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것들은 다 같습니다. 같지만 희곡과 시나리오에 여러 가지 이제 해당하는 기법들이 있거든요. 그 기법들이 형식 요소들이라고 중요한 형식 요소라고 할 수 있고, 수필은 뭐 여러분들 손 가는 대로, 붓 가는 대로 쓰는 글이기 때문에 작가가 아주 독특하게 구사한 표현이나 또는 문체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형식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여러분들 우리는 무엇을 공부할 것이냐? 결국에는 문학의 내용과 형식에 대해서 공부할 것인데, 시에서는 이런 것들, 소설에서는 이런 것들, 극에서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수필에서는 이런 것들을 각각 공부할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 감을 잡고 이제부터 개별 작품으로 들어가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자, 교과서 내용을 나머지도 확인을 좀 해보고 본 작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어디를 보느냐? 51쪽의 밑에 부분에 내용과 형식의 유기적 관계를 고려한 작품 감상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한번 봅시다. 자, 내용과 형식, 문학작품을 읽을 때 먼저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은, 자, 거기 표시합시다. 첫 번째 줄입니다. 51쪽에 내용과 형식의 유기적 관계를 고려한 작품 감상의 첫 번째 줄. 자, 거기 표시합니다. 내용과 형식의 상호 유기성. 이게 끝입니다. 이게 다예요. 이게 뭐냐? 결국 무슨 말이냐면, 아까 선생님이 시에서는 이런 것들이 내용 요소고, 소설에서는 이런 것들이 내용 요소고, 시에서는 이런 것들이 형식 요소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 그것들이 결국 다 따로 노는 것이 아니고요.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이 내용이라는 것을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자면, 이것은 시에서 또는 소설에서, 극에서, 수필에서 작가가 담고 싶은 중심 생각, 즉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제. 그리고 이 형식이라는 것은 주제를 좀 더 잘 구현해내기 위해서 주제를 좀 더 잘 구현해내기 위한 여러 가지 기법이라고 보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상호 유기성이라는 것은 이 형식적인 어떤 여러 가지 기법들이 주제를 잘 드러내기 위해서 아주 크게 기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요약하자면요. 상호 유기성이라는 말을 좀 더 풀어보자면, 내용 곧 주제 또는 중심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잘 드러내기 위한 그 여러 가지 기법들인데, 형식이라는 게 기법들인데, 그것이 결국엔 형식이 또는 기법이 내용에 기여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죠? 상호 유기성이라는 말은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뒤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자, 여기까지 단원 설명이었습니다.